네, 저금리 시대의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부동산계의 명탐정들이 총출동해 주셨습니다. 자, 부동산 명탐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원부동산의 정인화, 이동규, 김은혜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명탐정들과 함께 할 건데요. 아니, 그런데 코너 이름을 명탐정, 부동산 명탐정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장명하신 이유 있으셨던 거예요? 탐정이라는 뜻이 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사건 해결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에다가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린다라는 뜻까지 이렇게 와. 합해져서 이 부동산계의 이름을 알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 누가 지으신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지었고요. 아, 혼자 했다고 네.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었고요. 아, 네.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뭐가 하는데 저희는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가 않고 네. 이 시험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이 문제의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 네. 그때는 이 처음 찍은 문제가 이게 정답이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명탐정이었습니다. 네. 코너 이름이 이제 명탐정이다 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명탐정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탐정하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TV 속으로 만나봤던 코난이라고 하죠. 미래소년 네. 코난 여기서 그 나이가 나오네요. 네. 비록 소년 탐정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그런 탐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저는 탐정하니까 그런 이 코난이 생각이 나네요. 약간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은요? 저는 간단하게 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그 세계 최초 탐정가 셜록 홈즈가 생각이 납니다. 셜록 홈즈. 네.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네, 저는 탐정하니까 네. 그 과거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조선 명탐정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명탐정의 주인공이신 김명민 씨의 얼굴이 잠깐 이렇게 싹 스쳐간 기도 하네요. 네. 닮진 않으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요. 저는 나와라 가제트 8 이분이 생각나는데 가제트는 형사라서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이름이 부동산 명탐정입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이만은 각오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코난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네. 근데 이 부동산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명탐정 코난이 되어보서 이야.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젊은 패기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만큼 네. 저도 이제 방송에 여러분에게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예쁘셔요. 맞습니다. 누가 보면 MC인 줄. 네. 명탐정 이름에 걸맞게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부동산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이 열정과 패기로 똘똘 뭉친 우리 부동산 명탐정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그런데 사건이 있어야 명탐정이 출동을 하잖아요. 아니, 부동산계에 뭔가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나요? 일단 그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네. 대출 규제와 이제 금리 인상 등 그 부동산 규제가 좀 이렇게 강화되면서 전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명탐정은 정책과 관련된 세법 그리고 이 부동산 추이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세법, 세금인데 이게 참 재미가 있을까 궁금해요. 그나저나 세금, 도대체 이 세금을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건지 세금의 역사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세금이 시작된 역사를 보자면은 일단 네. 단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건설을 하신 이 고조선 시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 그 고조선 시대에는 이 처음으로 이렇게 국가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이 원시 시대입니다. 네.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세금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체계적인 이 세금 제도가 시작된 거는 이 삼국시대부터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 국민들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세금 제도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이 세금 제도가 무려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전세라고 해가지고 땅 지주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곡식의 생산량을 10분의 1만큼 이렇게 국가에게 납부를 하는 그러한 세금이 있었고요. 곡식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이라고 해서 역이라고 하니까 부산역 막 아니고. 부산역, 네. 서울역 이런 거 아니시고 네. 네. 그 16세부터 60세까지 이 남성들에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든지 아니면은 이 국가에 이 노동력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납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공납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내는 세금이었는데 마을의 특산품을 이렇게 나라에 이렇게 내는 그러한 세금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 제도가 이렇게 조금 사회 변화가 느리다 보니까 네. 이 세금 제도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반면에 최근 이 현대 사회로 와 보면은 급속하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다원화되다 보니까 네. 세금 제도도 이에 걸맞게 똑같이 이렇게 다원화되고 있고 급속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금을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너무 신경 쓰시기보다 오히려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가, 투자의 타이밍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진짜 세금에 신경을 또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요, 세금의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뭐 부동산에서는 양도세, 뭐 재산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술이나 담배들을 사면 뭐 소비세도 있고요. 근데 역사를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삼국시대부터라고 하니까 뭐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금이네요. 그렇죠. 자, 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양도세라고 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사회자님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이요? 네. 자, 어떠한 사람이 네. 집을 집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세금 넷, 계산하는 다섯, 거 아니에요, 여섯. 지금? 어머. 네, 한 6채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채가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시집을 가시겠습니까? 어머, 6채요. 그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라는 거는 이 집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세금을 너무 또 걱정하다 보니까 이 집을 계속 줄이고 1인 1주택은 이 비과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을 줄이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집을 줄이시기보다 이 소유하는 것이 이 부자고 집을 줄이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오. 이 점이 좀 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세금을 많이 낼지언정 주택, 부동산 늘려야 한다? 그렇죠. 아. 저도 세금 네. 관련하니까 재미난 세금 하나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 소변세라고. 네. 소변요? 네. 화장실? 네. 오. 그 로마에서 이제 최초로 유료 공중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오. 네. 이렇게 들으면 저희가 공중 화장실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다 세금을 걷었던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네. 이거 뭐 세금을 안 내려고 참으면서까지 참아야죠. 참으면서까지 집에까지 돈 아깝게. 가야 네. 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모든 사람들에게 걷었던 건 아니고요. 이 주로 로마 사람들이 양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 양털의 기름기나 표백 역할을 우리 소변이 암모니아 성분이 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로 만든 옷을 만드는 섬유업자들에게 새소변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변을 그럼 판 거예요? 네. 아이고, 지금 뭐 그런 사업 없나요?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러게요. 우리 같이 진짜 잘할 수 네. 또 어떤 세금들이 있어요? 재미난 세금? 이제 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네. 이 수염에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해서 수염? 네. 어머. 이 수염세라고 하는데 오. 이 수염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그때 당시 신분에 따라서 또 이렇게 수염 길이에 따라서 그 차등으로 이렇게 그 과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금을 저희 지금 현재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 1년에 한 약 400만 원 정도. 지금은 그렇죠. 웬일이니? 이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네. 세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재미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도 세금하니까 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아파트가 이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될 당시에 이
창문 개수만큼 이렇게 거두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창문세라고 하는데 어머, 창문 네. 뚫으면 돈 내야 돼요? 그렇죠. 어머. 한 기본적으로 이제 10개 창문이 10개가 있다고 어머, 하면은 세상에. 세금이 또 부과가 되고 그다음에 10개에서 추가분씩마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와, 정말 별의 별 세금이 다 있었네요. 아, 옛날 그렇게 하고 세금 내느니 저는 지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세금과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세금 내는 거 아까워서 어떻게든 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사회자님. 혹시 사회자님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실 때 네.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즐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납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국세청 홍보대사가 아닌지라 좀 세금 나가는 게 아깝긴 하죠, 의무지만. 그렇죠. 네, 환급 이- 받을 땐 행복합니다. 네,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내 주머니에서 술술 나가는 걸 반길 사람은 없다라는 건데 네. 이 실제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분들께서 굉장히 잘 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세금을 부동산에 접목시킬 때 이 부동산 세금 관련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근약사에게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전문가에게 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좀 몇 가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부동산 세금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그렇지만 큰 틀로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세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라고 하죠. 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할 때 보유세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큰 세 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도요, 뭐 생겼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뭐 일단 아까 전에도 이렇게 말씀했다시피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급속하게 변하고 네. 다원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도 따라서 이제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세금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 매년마다 또 이렇게 또 그 부양 정책에 따라서 세금이 변하기도 하고 또 안정화 정책일 때에 따라서 또 세금이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금에 신경 쓰기보다는 이 투자에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꾸 네, 세금에 신경 그렇게 쓰지 생- 말라고 하고 네,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그에 따른 부동산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역대 정권을 볼 때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를 이렇게 반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규제 강화가 더 많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화보다는 완화가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완화의 시점, 즉 부양 정책의 시점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부양 정책을 내밀었던 대표적인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정부 당시의 공통점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같은 경우에는 IMF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위기,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그래서 두 정부의 공통점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IMF 때 생각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그 생각이 나는데 와 정말 한국 전쟁 이후에 최고의 국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IMF 때 떠오르는 단상들 좀 있으실까요? 일단 그 IMF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 일단 생각이 맞아요. 납니다. 예, 그래서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맞아, 저는 생각이 맞아. 들고요. 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런 국민들이 항상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단합이 진짜 잘 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메르스 네. 그때도 그렇고 뭐 그렇죠. IMF 때도 그렇고 정말 금 모으기는 금리빨까지 사람들이 막 들고 가서 모을 정도였죠. 네. 그리고 IMF 위기로 네. 대출을 끼고 산 아파트가 대량 쏟아졌거든요. 음. 그걸로 인해서 돈 있는 사람들도 이제 수요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서 최고의 거래량을 만드는 현상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고의 국난이었던 IMF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한 건가요? 일단 김대중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 되돌아보게 되면 네. IMF 시절이죠. 그때 당시 정보도 역시 좀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금리조차 지금과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금과 현재 조금 다른 시대적 배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현재 과거에 당시를 한번 회상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앞으로의 현재를 한번 관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 그야말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 뭐 전매 제한 폐지라든가 아니면 뭐 분양가 자율화 뭐 실제 그때 뭐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까지 이렇게 실시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때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까지 실시를 하게 되면서 세금 감면에 이렇게 일거양득의 효과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이제 전면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때 시장에 있던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작점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도 역시 쉽지 않았었습니다. 주로 이때는 어떤 식의 경제 정책이 있었던 건가요? 뭐 일단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에도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죠.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나 뭐 혹은 뭐 기준 조정,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실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대출 규제 완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서울 집값이 잠시 주춤하는 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나 수도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나 전국적으로 보나 결국 집값은 모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뭐 결국 부자에게 유리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부자에게 유리했다라기보다는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듯 위기 속에는 항상 투자의 기회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따라서 위기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이렇게 투자의 기회를 또 그리고 몇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눈을 뜨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등규 전문가님께서 부양 정책의 예를 드셨다면 네. 저는 이제 안정화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네, 노무현 대통령 직임 당시에 1가구 2주택, 3주택 규제를 비롯해서 DTI가 도입되고 지금 현재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LTV가 40%까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사회자님, 규제를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의 값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규제를 강화하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규제 막 하니까. 똑똑하시네요. 제가 또 찍기는 잘했나 봐요.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떨어질 네.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값은 떨어지지 않고 강남 아파트 값이 80%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70%까지 걷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아이고. 네, 부익부 빈익빈 상태를 이제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참 안타깝네요. 이게 잘하자고 만든 대책일 텐데 왜 이런 결과를 불러오게 된 걸까요? 뭐 일단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제대로 이 갈피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정책을 너무 급하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노무현 정부 시대 때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세법을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왜 그분 박근혜 정부는 또 건너뛰시는 거예요. 이분 때도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네.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이명박 정부와 같이 부양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가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덧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자면은 일단 그 박근혜 정부 때 초창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동산에 조금 부양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막바지에는 또 이렇게 들어서는 조금 안정화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부양 정책일 때는 이렇게 2014년도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으로 수요자가 굉장히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또 급증하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조금 안정화 정책을 이렇게 펼쳤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과거의 일은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거의 실수나 뭐 이런 나쁜 경험들을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참 부동산 대책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포인트가 좀 뭘까요? 일단 그 새 정부에서 추진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일단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동산의 안정화 정책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공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총 85만 가구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또 대출 규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유세 인상적인 부분을 이제 말을 하자면은 네. 일단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연도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한 40% 정도 올랐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내 총 생산 GDP라고 하죠. 네. GDP도 똑같이 4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 세수도 한 36%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보유세만큼은 네. 이 26%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조하게 오르지 않았나.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유세를 조금 이렇게 올리겠다 그런 말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요, 뭔가 좀 오른다 그러면 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이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보유세를 단순히 이렇게 보유세만 놓고 본다면은 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평균치보다 낮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낮다라고 보여지지만 부동산세가 이 보유세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모든 이 거래세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부동산세를 토탈을 해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35개국 중 6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동산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보유세 세금이 현저히 작은 전이나 아니면 답, 그리고 임야 등, 그리고 더욱이 추가를 하자면 이 개발과 함수 관계가 있는 그러한 토지 시장으로 많은 지가가 이렇게 지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택 공급 얘기가 좀 솔깃한데요. 이미 주택 공급률이 11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꽤 높은 수치잖아요. 그렇죠. 네.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는 거 아닌가요? 더 짓게 되면? 공공주택을 그 매년 17만 가구씩 이렇게 85만 가구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서부터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온 그러한 그 정책이고요.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이 행복주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시행이 된다면은 이 주거 안정이 굉장히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빈택지가 없는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공공주택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과연 이게 얼마나 공급될 것인가, 그게 아마 최고의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서울 수도권 주위로 이렇게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조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서울 쪽의 이 실수요자들은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이 조금 아파트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뀌고 있는 가중에 오히려 월세 시장에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아파트를 사는 그런 수요층들이 굉장히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가계 대출 얘기를, 가계 부채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온 국민이 지금 빚더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거에는 부채로 부동산을 사는 뭐 그런 악순환 때문에 가계 부채의 이 원흉이 부동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정부의 그 경제정책 기조도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면서 네. 이 은퇴한 50세 이상 연령층이 노후소득을 위해서 자영업이나 아니면 월세소득을 위한 임대 투자
이제 늘리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네.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한 1,500조를 지금 현재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미국의 2007년도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출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양상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 프라임론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이렇게 대출이 몰리게 됐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이 미국의 상황과 같이 보자면은 지금 현재 시중은행은 미국의 이 프라임론급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미국과 이 다른 양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네. 실질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인가를 보았을 때 한국은행 통계 자료를 본다면은 네. 가계대출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은가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 총 가계대출이 작년 4, 4분기보다 조금 증감액이 감소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총 가계대출 1,600조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700조라는 점을 위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50%도 안 되는 규모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대출 규제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네. 오히려 실수요가 목적이라면은 과거의 정부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얼른 소유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에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태잖아요.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좀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뭐 일단 그 전매 제한 확대라든가 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단기적인 그 투기 세력들은 조금 잡을 수가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탐정 노트 발표를 좀 해주시죠. 잠자는 동안 그 돈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당신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투자자의 대표주자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입니다. 와, 워렌 버핏의 명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잠잘 때는 잠만 푹 자야지. 잠잘 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주세요. 어딨나요? 네,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네.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직접 전문가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번지 파이낸셜 빌딩 3층 리더스홀에서 원부동산 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번지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에서 원부동산 개발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세 분의 부동산 명탐정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민 상담 시간인데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좀 곤란하셨던 점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사전에 제작진들이 사연 채택 후에 방송 중에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LG빌리지 2차 16년째 거주 중입니다. 근처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분양권을 팔고 그냥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용인시에 거주 중이시네요.
네. 네, 이사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그러면 고민 상담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목소리가 많으십니다.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LG 네. 빌리지 2차 맞으시죠? 네네. 야, 평수도 몇 평인가요, 혹시? 49평이요. 49평이요. 평수도 굉장히 네. 크네요. 네, 그래서 뭐가 고민이실까요? 여기 16년째 살고 있는데 집이 이제 점점 낡아가잖아요. 그렇죠. 식구도 없고 그래서 근처에 저 33평짜리 하나 꿈의 그린을 분양권을 샀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내년 3월에 입주인데 이사를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네. 아파트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옆으로는 이렇게 산들이 지금 펼쳐져 있고 그래서 공기도 지금 굉장히 이쪽은 좋죠. 그래서 네. 노후로 이 전원주택을 찾아가지 않아도 여기는 공기 맑고 좋은 곳이가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일단 이 앞쪽으로 해서 그 지하철역이 이렇게 새로 생기면서 앞쪽에 그 롯데 쇼핑몰들이 또 대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네. 주위로 이렇게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들이 조금 입주할 때쯤 되면은 덩달아서 이게 또 집값이 주택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 만약에 그 이사를 하시고 싶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전세를 주시고 이사를 하는 편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교 상현 꿈에 그린 아파트 맞으시죠? 네. 네, 그래서 강교 상현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강교에 이 도청 청사가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조금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매도를 하고 어디에 이사 가시는 것보다 오히려 전세를 주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도움이 좀 어떻게 해야 되셨어요? 될지. 네. 그래서 전세를 준다면 혹시 네. 여기서 살고 하나 꿈의 그린을 혹시 전세를 주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둘 네.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는 편보다 오히려 하나를 전세를 주고 또 하나를 이렇게 해서 뭐 1인 1주택을 가는 게 아니라 1인 2주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차액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아유, 잘 알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네,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걱정이었는데 아,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게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부자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세요. 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사연 좀 만나볼게요.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강사리 465-2번지입니다. 노후 대비 투자를 위해 샀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팔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밝으시다. 네. 네, 포항에 계신 거예요? 네, 포항이에요. 네, 노후 대비를 위해서 샀는데 네. 주변에서는 지금 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주변에서 팔으라고 아, 팔으라고? 얘기를 네네 하고 있고요. 네네. 제가 여기 앞으로 전망하고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전문가와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에 복이 가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구룡포 지역에 이렇게 토지를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 구룡포 지역 자체가 집가 상승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룡포 지역에서도 이 중심 상업지와
불과 한 5에서 6km 정도의 근접성이 있는 그런 토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 도로만 살짝 건너면 지역특화 발전특구라고 해서 어떤 발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그런 각종 규제 완화나 어떤 혜택이 부여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지역만 지금 용도 지역상 농림 지역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전부 다 관리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용도 지역의 종상량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토지가 아니라고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시청자님. 와, 가치가 있대요. 네, 그러면 팔지 않아도 되네요. 네, 파시면 안 됩니다. 파시면 안 된대요. 네. 항상 고민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더 밝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2가지 사연 만나보고 고민 상담 좀 해드렸는데요.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어서 왠지 뿌듯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요. 사전에 제작진이 접수받은 사연들 방송 중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울산시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 이스템베이 아파트. 자, 투자를 위해 샀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팔아야 한다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시에서 전화 주셨네요. 네네. 네, 고민이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거 고민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목소리가 참 정겹네요. 네. 네,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이거를 꼭 파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좀 3년 되기도 됐고 부산으로 좀 이사를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직장에 옮겨져갖고 아마 팔까 싶습니다. 네, 언제 그러시군요. 팔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네. 울산 지역 이 근방으로 해서 대단지 네.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대단지 아파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근방으로 보시면 이번 년 2017년 12월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조선소가 확인되고 그 옆쪽으로 보시면 그 현대자동차 공장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그 울산 조선소가 작년, 네. 재작년 이게 좀 주춤한 상태였는데요. 이게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소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전망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올라갈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거든요. 오. 네. 네, 그래서 굳이 팔아도 되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네네. 네, 한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놔두시고 1년 정도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가지는 것도 제가 네. 좋을 것 같다고 지금 한번 전망을 내려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둬도 괜찮다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1년 정도 네, 기다리시는 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네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오늘 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아파트가 네. 왜냐면 이제 직장생활 팔아야 되는 꼭 팔아야 될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울산이 좀 이렇게 자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 하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나 지금
내가 여건이 이리 될 때 팔아야 되나 싶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팔지 말고 꼭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인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3124-1번지입니다. 서귀포시 서포면 가시리 3514번지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 차익 투자를 위해 샀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제주도에서 사연 날라왔네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는데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유, 답변이 없으셔갖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지금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주하는 것은 부천요. 아, 제주도에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사셨는데 네. 10년이나 되셨어요. 네. 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 중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상담 받을 수 있게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제주도에 또 이렇게 땅을 소유하셨는지 네, 참 부럽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게 뭘까요? 거기 지금 매도를 할 시점하고 네. 저희가 개발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애월읍 유수암리 3124-1번지를 한번 보면 평수가 굉장히 이제 큰 걸로 나옵니다. 네, 맞아요. 180. 네, 생입니다. 얼마 주고 사셨나요? 그 당시에 한 도시만 안죠? 그럼 지금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관광지라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굉장히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제주도의 땅값이 오른 이유는 바로 중국인들 때문에 이 투자 이민 제도 때문에 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제주도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중국과 사드 문제를 통해서 조금 살짝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단 있는데 지금 또 새 정부에 들면서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신공항과 관련해서 또 이슈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의 이슈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올 때 그때 한번 매도하는 편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지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증 해결 좀 되셨어요? 네네. 네, 또 궁금하신 점 여쭤보세요. 어떠세요? 네, 다시 한번요. 서귀포의 포서면 쪽. 네. 이것도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까요? 아니, 이것은 나중에. 나중에 구매를 하셨을까요? 네. 이건 얼마 정도 되셨나요? 이것은 한 10,000평인가가 경매 받아가지고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1,000평씩 2,000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각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일단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전에 그 토지도 물론 좋지만 그 토지보다는 이 토지가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이는데 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주위에 이 골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에서 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조금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집가 상승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서귀포 쪽에는 보면은 이 성산 170 쪽에 이 제2공항이 이렇게 2025년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이 공항과 좀 더 가깝고 그리고 이 골프장과 마주하고 있는 이 땅이 조금 더 이렇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 아직 조금씩 오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조금 지켜보시고
면서 이렇게 매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포소면 쪽이 더 좋다고요? 예. 아, 그래요? 두 개 다 좋지만 굳이 정하자면 이 표선면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딱 네. 잘 사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때 고민 해결이 좀 되셨어요? 속 시원하세요? 시원하게 됐습니다. 아유, 예, 좋으시겠어요. 네. 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사연들 받아보고요. 또 전문가들의 해법, 또 해결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 부동산 성공 투자에 대한 단서를 찾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첫 방송이다 보니 긴장도 많이 됐고요. 다음에는 더 멋진 준비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소유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에는 또 세금이 있고 세금 걱정보다는 이 안정적인 이 부동산에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역시 기승전 세금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네.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더 준비를 해서 시청자분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과 함께하면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부자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 부동산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